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일부러 키워줬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지만요. 그런데 좀 더 주목할 만한 건 윤석열 대 홍준표의 젊은 층 지지율입니다. 연령 2030, 홍준표 38, 36, 윤석열 15, 26. 이두하 변호사님, 윤석열 캠프에서는 글쎄요, 별로 뭐 이렇게 일단은 홍준표 의원에게 밀리는 듯한 젊은 층 지지율이 앞으로 좀 고민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론조사는 항상 저희가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조사 갖고만 저희가 이게 현상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 모 수석이 저희랑 방송을 같이 많이 하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요? 저희 전당대회를 앞두고 했는데 그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해서 결과가 당대표는 누구,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는 홍준표 의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땡큐지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는 게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를 저희가 이거를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구자홍 차장님이나 이제 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2030 세대의 추세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국장님, 좀 더 분석을 하나 하자면 일각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윤 전 총장 대신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워낙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뭐 갈등들이 계속 중계를 되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30 특히 2030 남성들한테 상당한 상징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략적인 어떤 자세든 아니면 진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했든 간에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예. 정확한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2030에 대해서 일정하게 홍준표 후보가 보인 그런 태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라든지 뭐 고시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든지 로스쿨 의전원 이런 거 없애겠다 등등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먹힌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제 홍준표 후보로 보여지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직설적인 놀이 같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어필하는 이런 부분 등등 해서 2030에게 좀 이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좀 달라진 것이요. 그 이전에는 항상 빨간 넥타이만 메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일체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빨간색을 거의 매지 않습니다. 예. 마스크도 지금 보면 연두색이나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새누리당을 등에 업고 중도를 공략해서 정권 교체를 할 후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좀 어필이 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승세는 상승세인 건 분명한데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은 구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또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발언이 이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고 목적이 없는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직 장관이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욱 장관은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7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급식 문제, 성추행 문제 등등 해서 진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뭔가요? 바로 이런 거 우리 장병들이 보면 정말 군대 들어가도 이 급식 보십시오. 그 사진 나온 거 보십시오.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했다가 또 이게 대국민 사과를 했죠.
육해 공군 전부 다 성추행 사고가 있어서 정말 이 여중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사과를 했죠. 당연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욱 국방장관은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현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국방부 장관을 자리에 있는 거죠. 한미연합군사훈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컴퓨터 게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위협 자체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하지 않는 군대, 급식조차 제대로 못 주는 군대, 성추행이 만행한 군대. 자, 그거를 지금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유럽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일단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장차장은 입장이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의 비판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이 목적도 없고 적도 없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다. 그걸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저 지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거나 비판했다기보다는 우리 군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장병들의 어떤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오히려 그런 지적보다 그러면 그 급식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더 여건을 좀 좋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제 이런 노력들이 병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항변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군 얘기까지 청년층한테 많이 이제 그 공감과 관심을 받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윤석열의 MZ세대 민지 짝사랑은 짝사랑인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가 맞섰던 건 지난 주말 새 경선 규칙도 그랬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다 어제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역선택 문제 차원에서 논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얼마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쪽으로 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요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득점한 비율에 의해서 산출해내는. 경선 규칙 얘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손용석 국장. 네. 역선택,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여론조사에 덜어내는 역선택 방지는 배제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본선 경쟁력 문항을 도입한다. 이게 정말 홍준표 의원에게 불리한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윤 전 총장이 유리한 건지 둘 다 같은 말이긴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흐름 속에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조항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글쎄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 같지만 나중 상황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저러한 이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갈등하고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안정감 있고 질서 있는 후보 선출하는 그런 이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어쨌든 봉합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 경선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게 안정감 있게 그 믿을 만한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쪽에 더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과 관련된 2030 지지율 홍준표 의원과 비교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고발도 안 된 걸 사주했다며 큰 문제랍니다. 이건 뭐 고발 사주 의혹 큰 의혹 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윤석열 의혹, 손준성 검사라 김웅 의원은 윤석열을 단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윤석열 의혹 아니다라는 목소리였고요. 예. 당 대표에게 반발한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지니 살려달라고 찾아갔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언론이나 국민이나 우르르 근성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 신고를 미리 하지요? 조 전 장관 부인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얘기까지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